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집주인 너무한 거 아냐?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청라에 나온 아파트라서 45평의 아파트고 감정가가 4.65억이 될 만큼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참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좀 싶은 생각인데, 일단 살펴보면 최소손실 설정일자가 근저당이죠. 2015년 12월 24일 근저당인데요. 세입자 박씨의 전입신고는 2015년 12월 18일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늦죠. 18일이니까 4일 정도 늦고 있습니다. 늦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는 배당을 받지 못해도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만을 따진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기보다 다른 걸 봐보세요. 점유기간 봐보세요. 점유기간 3월 9일부터 점유를 했다고 합니다. 3월 9일부터. 자, 근저당 날짜보다 빠르죠. 5일이나. 점유라는 거를 5일이나 빠른데 3월 9일부터 점유를 했는데,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3월 11일날 받았습니다. 근저당보다 빠르죠. 둘 다 빠릅니다. 빠르다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확정일자도 빨리 받고 전입신고도 빨리, 점유도 빨리 했습니다. 잔금도 많이 치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건 뭘까요? 주민센터까지 갔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저당이 이렇게 점유를 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들어오고 나서 전입신고가 늦게 한겨죠. 이거는 뭐 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무슨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이유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뭐 전입신고 원래 했었는데 잠깐 빼달라고 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점유를 빨리 해도, 아무리 확정일자 빨리 받아도 가장 중요한 날짜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점유를 3월 9일부터 했다더라도 점유를 3월 9일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12월 18일부터 점유를 한 걸로 보게 되고요. 확정일자를 3월 1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들 12월 18일날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전입신고가 가장 중요한 날짜이고, 이 날짜가 오케이가 되어야만 다른 모든 날짜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고요.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1억 6천만 원의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돼서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살펴봐야겠죠. 실제인지 국토부 실거래가를 찾아봤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이 물건이 2층이거든요. 2층인데 1억 6천만 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월 9일부터라고 점유기간이 돼 있어서 3월 9일부터니까 약 한 달 전 2월 달에 계약을 했다면 여기에 1억 6천만 원이 맞겠죠. 2층이니까요. 이 물건 2층입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의 진정한 세입자로 보여지는데요. 예, 봐보시면 근저당을 봐보면요. 근저당을 한나손해보험에서 채권 최고액 4.11억의 채권 최고액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갚지 않아서 확정채권 대위 변제로 인해서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채권 대위 변제로 넘어갔고 근저당 권자가 경매로 넘겼기 때문에 이 물건은 뭐하고 있는 상태죠?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겠죠. 자, 경매 청구액을 봐보시면요. 경매 청구액을 봐보시면 경매 청구 금액이 3억 5,200입니다. 채권 최고액 4억 1천만 원에다가 3억 5,200일 때 경매를 넘겼습니다. 아직 이 끝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 6천만 원 정도 비어있죠. 채권 최고액까지 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낙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채권 최고액을 찰 때까지 연체이자, 하나손해보험에서 얼마 정도 연체이자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5%는 할 겁니다. 아마 연체이자가 15% 정도 할 거라면 요즘은 금융권은 뭐 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시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지금은 연체이자들이 이제 플러스 몇 프로로 갔기 때문에 지금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1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청구 금액이 3억 5,200일 때부터 시작해서 경매 낙찰돼서 배당 받을 때까지 계속 플러스 연체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얼마나 붙을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낙찰이 돼서 이 근저당권자가 배당이 되어야만 남은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전혀 안 붙고 이 경매 시청 기준 2016년 12월 13일 기준으로 그대로 배당을 받는다면, 만약에 이 금액이 낙찰이 됐고 만약에 4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세입자가 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 배당이니까 한 5천 정도 배당을 받겠죠. 그러나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낙찰가가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8천만 원. 자, 3억 5천만 원의 채권 청구 금액이었고, 이 낙찰된 날짜가 약 한 1년 넘어갔습니다. 1년하고 실제 배당까지 따지면 1년 한 5개월이나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1년 5개월, 6개월 정도면 이거에 15%만 따져도 얼마예요? 3,500이죠? 10%만 따져도 3,500이죠? 그럼 또 넘어가면 이미 청구 금액에 충분히 플러스 돼서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요. 세입자 1억 6천만 원 중 1원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모든 낙찰 금액은 전부 다 근저당권자가 배당하고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세입자라면 한 번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니까 좀 너무나 이런 상황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전입신고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등기부를 봤을 때 근저당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가장 빨리 유지를 해야 되고, 점유를 좀 늦게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장 빨리 해야 되고, 소유자가 뭐 잠깐만 빼달라든가 뭐 했을 때, 또는 내가 실수로 어디 잠깐만 전입신고 갔다 와야지 라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마지막에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따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리 점유를 빨리 하고 아무리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건 다 상실됩니다. 다시 재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잠깐을 빼도 안 되고요. 잠깐 어디 나갔다 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유지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네. 그래서 세입자는 안타깝지만 1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참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입신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